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6 투자 트렌드 5번째, 독점 자동화 마켓 메이커, 프로프 AMM과 새로운 AMM 설계, 즉, 유동성 제공자를 갈아먹는 구조를 줄이려는 다음 세대 거래 방식, 다시 말해 새 자동 유동성 거래 방식 이야기입니다. 예전 탈중앙 거래소의 기본 구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처럼 호가창에 이 가격에 살게요, 이 가격에 팔게요를 줄 세우는 대신 돈이 담긴 유동성 풀이라는 수영장을 만들어 두고 누군가가 토큰을 바꾸고 싶으면 그 풀과 자동으로 거래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 풀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유동성 제공자입니다. 유동성 제공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은행 이자처럼 꾸준히 벌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특히 초고속 매매복과 고급 전략 트레이더가 늘어날수록 유동성 제공자에게 불리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는 순간에 봇이 먼저 끼어들어 가장 유리한 구간만 먹고 빠지거나 일반 이용자의 거래 사이에 끼어들어 가격을 흔들어 놓고 그 차익을 챙기는 일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제공자는 수수료를 벌어도 구조적으로 손실이 더 커지는 구간을 자주 맞게 되고, 손실을 본 유동성 제공자가 빠져나가면 풀의 물이 줄어들듯 유동성이 얇아져서 이번에는 일반 이용자도 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고, 그러면 거래가 줄고 또 유동성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중요해지는 포인트는 그냥 유동성 풀이 아니라 유동성 제공자가 덜 손해보도록 설계한 새로운 수학 구조와 주문 처리 방식, 그리고 체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도 덜 뜯기고 유동성 제공자도 덜 갈리는 거래 구조를 만드는 경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아주 쉽게 6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동 유동성 거래 방식은 호가창 대신 유동성 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것. 둘째, 유동성 제공자는 풀에 돈을 넣고 수수료를 받지만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 불리한 체결을 떠안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 셋째, 끼어들기 수익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내 거래가 공개되는 순간 누군가가 내 앞뒤에 거래를 끼워 넣어 내 체결 가격을 불리하게 만들고 차익을 가져가는 현상인데, 코린이 입장에서는 내가 누른 매수 버튼 사이에서 봇이 새치기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넷째, 그래서 등장하는 게 유동성 제공자 보호형 새 설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복과 고급 전략이 이익만 뽑아가며 유동성 제공자를 상대로 돈을 버는 흐름, 즉 독성 주문을 줄이도록 거래 구조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다섯째, 이 새 설계가 노리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유동성 제공자의 손실을 줄이고 같은 거래라도 더 좋은 가격으로 체결되게 하고, 거래량만 키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래의 흐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반드시 기억할 문장 하나, 이론이 재밌다고 해서 토큰 가격이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 구조가 좋아도 그 가치가 토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수익이 어디로 흐르는지, 토큰이 실제로 꼭 필요한지, 운영 투표 말고도 실사용 수요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이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프로젝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왜 2026년에 새 자동 유동성 설계가 절실해졌는지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유리한 정보와 속도를 가진 사람이 먼저 먹는 구조가 더 강해지고, 유동성 제공자는 수수료를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급변동 구간에서 손실로 털리고 나가며, 유동성이 줄면 일반 이용자 체결도 나빠지고 다시 거래가 줄고 생태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2026년은 어떤 코인이 상장되느냐보다 거래가 어떻게 체결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주목받는 3가지 프로젝트를 코린이 눈높이로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프로토콜입니다. 코어 프로토콜의 핵심은 주문을 한 건씩 즉시 처리하지 말고 주문을 모아서 한 번에 가장 유리하게 정산하자입니다. 기존 탈중앙 거래소는 내가 교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래가 체인에 올라가고 그 순간부터 봇이 내 주문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깁니다. 코어 프로토콜은 발상을 바꿉니다.
사용자는 나는 이 토큰을 이런 조건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래 의도만 제출하고 실제 실행은 여러 실행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체결해주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한 번에 묶어 정리 가격으로 처리하면 누가 먼저 눌렀는지로 장난치기 어려워지고 끼어들기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서로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교환이 있으면 굳이 외부 풀의 가격을 크게 흔들지 않고도 내부에서 맞교환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도 노립니다. 코린이 관점에서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 주문을 공개 시장에 바로 던져서 새치기 보색에 먹히게 하지 말고 주문을 모아 공정하게 한 번에 정산해서 덜 뜯기게 하자입니다. 코우의 토큰은 주로 생태계 운영 방향을 정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논의하는 운영 투표 성격으로 언급되는 편이고 핵심은 토큰 이름이 아니라 이 체결 방식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더 좋은 가격을 꾸준히 제공하느냐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주문을 실행하는 참여자 경쟁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유지되는지,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상 더 유리했다를 느끼는지, 그리고 이 성공이 토큰 가치에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매버릭 프로토콜입니다. 매버릭은 유동성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서 시장 가격 근처에 계속 붙어있게 만들자가 핵심입니다. 요즘 유동성 풀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격 구간에만 돈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움직이면 그 구간을 벗어나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수수료도 덜 벌게 됩니다. 다시 가격 구간을 옮기려면 네트워크 수수료가 들고 관리도 번거롭습니다. 매버릭은 이걸 자동화하려 합니다. 시장 가격이 이동하면 유동성도 그 근처로 따라 움직여서 같은 돈을 넣어도 실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계속 붙어있게 하자는 겁니다. 코린이 버전으로 자본 효율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100만 원을 넣어도 손님이 많은 가게 앞에 계속 서 있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듯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가격 근처에 유동성이 붙어 있으면 수수료를 더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버릭은 그 위치 이동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해주려는 시도입니다. 매버릭의 토큰도 보통 운영 투표와 유동성 유치, 인센티브 같은 역할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건 자동 이동이 언제나 유동성 제공자에게 유리하냐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스마트 계약 위험도 커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량과 유동성 제공자 수익률이 꾸준히 유지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로입니다. 아주로는 일반적인 토큰 교환용 유동성 풀이라기보다 스포츠 베팅이나 예측 시장 같은 특수 시장에 맞춘 유동성, 결제, 정산 인프라 성격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측 시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같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참여자들이 그 확률에 베팅하며 결과가 나오면 정산됩니다. 그래서 일반 토큰 교환처럼 단순히 두 자산을 바꾸는 구조보다 사건과 선택지와 확률로 시장이 잘게 쪼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단순한 한 풀에 담아두기보다 잘게 나뉜 시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해질 수 있는데 아주로는 그런 특수 목적 유동성 구조를 제안해온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로 토큰은 보통 유동성 제공, 인센티브, 운영 투표 참여, 생태계 확장과 연결되는 축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체크 포인트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런 특수 시장은 유동성과 사용자, 그리고 국가별 규제 변수에 민감하며 무엇보다 시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앱과 참여자가 늘어야 토큰 수요와 수수료 흐름이 생깁니다. 기술이 멋져도 사용이 늘지 않으면 가격과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코우는 주문을 모아 한 번에 공정하게 정산하는 방식으로 끼어들기 수익을 줄이고 체결 품질을 개선하려는 방향, 매버릭은 유동성 위치를 자동으로 움직여 유동성 제공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 아주로는 예측 시장 같은 특수 목적 시장에 맞춘 유동성 구조로 새로운 범주를 노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린 이용으로 투자보다 먼저 구조부터 보는 체크리스트를 12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동성 제공자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이려는가?
주문 처리 방식인지 수학 구조인지 체결 구조인지가 분명한가? 끼어들기 수익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장치가 있는가? 유동성이 실제로 모여 있는가? 즉, 풀 규모와 거래량과 사용자가 존재하는가? 유동성 제공자 수익이 잠깐 좋아 보이는 구간만 있는지, 평균적으로도 유지되는지, 스마트 계약이 복잡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감사나 보안 점검과 사고 이력은 어떤지, 토큰이 단순 홍보 수단이 아니라 프로토콜 성장과 연결되는 구조인지, 인센티브로 만든 거래량인지, 실제 사용성에서 나온 거래량인지, 경쟁 서비스 대비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가 명확한지, 더 좋은 가격인지, 더 쉬운 유동성 제공인지, 더 안전한 체결인지, 수수료와 속도와 사용자 기반 관점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했는지, 합리적인지, 규제나 정책으로 서비스가 막힐 가능성은 없는지,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유동성 제공자인지 사용자 혜택인지 금고인지 토큰 보유자인지 흐름이 투명한지, 마지막으로 이론이 멋진가 보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짜 쓰는가가 최종 승부처라는 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자동 유동성 설계 트렌드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탈중앙 거래소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유동성 제공자를 시장이 커져도 계속 남게 만들 수 있느냐? 코우는 체결 방식을 바꿔 끼어들기 수익을 줄이려 하고, 매버릭은 유동성 운용을 자동화해 효율을 끌어올리려 하고, 아주로는 특수 시장에 맞춘 유동성 구조로 새로운 길을 열려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밌는 설계와 토큰 가격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이라면 어떤 코인이 오르냐보다 이 구조가 실제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동성을 남겨둘 수 있는지부터 보는 습관이 가장 강한 방어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주목한 다른 투자 트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